안녕하세요, 장전입니다. 저희 이번 시간에는 26강이라고 하는 부분부터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많이 운송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질문이 많이 올라오는 내용에 근거해서 저희가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저희 어떻게 규정을 적용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안내를 해드리고자 해요. 그래서 26강 첫 번째 사례로는 질문 많이 올라오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선정한 부분이 바로 알칼라인 건전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운송을 하는 데 있어서 기준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시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걸 하나의 사례로서 저희가 한번 같이 어떻게 규정이 적용이 되어지는지 운송이 되어지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그러면 일단 알칼라인 건전지라고 하는 부분을 좀 살펴보실 건데, 즉 알칼라인 건전지를 운송 의뢰 또는 운송 접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 위험물인지 여부를 먼저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고, 위험물이다라고 하게 될 경우에는 또 어떻게 저희가 규정을 적용해야 되는지 등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시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건전지 를 저희가 그 규정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일단은 드라이 배터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먼저 저희가 상세한 내용을 좀 들어가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되면, 배터리라고 하는 아이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하나의 종류로서 제가 알칼라인 배터리를 가지고 왔지만, 다음 강의를 통해서는 좀 리튬 배터리 관련해서도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저희가 시중에서 산업에서 사용되어지는 배터리의 종류는 되게 다양하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알칼라인 건전지가 있을 수가 있고, 또는 저희가 볼 수 있는 게 리튬 메탈 배터리, 또 리튬 이온 배터리, 또는 납축 배터리, 그 다음에 니카드 배터리, 니켈 수소 배터리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배터리를 운송한다라고 했을 때는 가장 먼저 확인하는 부분이 어떤 배터리인지를 먼저 확인을 해요. 그리고 그 어떤 배터리인지를 먼저 확인이 되어지면 그 해당되는 배터리에 따라서 저희가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살펴본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러면 저희가 알칼라인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1차 배터리라고 하는데, 즉 배터리는 크게 분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나눠지냐라고 하면 1차 배터리와 2차 배터리로 나눠지거든요. 그럼 1차 배터리라고 하는 아이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재충전이 불가능한 배터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가 non-rechargeable primary 배터리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고, 2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rechargeable secondary 배터리라고 해서 재충전이 가능한 저희가 배터리를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그러면 알칼라인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차 배터리로서 재충전이 불가능한 배터리, 한 번 사용하고 버리는 배터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1차 배터리 같은 경우에 배터리 외장 케이스를 자세히 살펴보시게 되면 재충전하지 마세요 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보아주실 수가 있죠. 이런 아이를 재충전한다 라고 하게 되면 화학 역반응을 통해서 불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사용하고 버리는 1차 배터리로 알칼라인 배터리는 분류가 되어지는 것을 보아주실 수가 있다라는 거고, 건전지라고 하는 것은 드라이 배터리, 드라이 셀이라고 하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알칼라인 건전지 같은 경우에 저희가 위험물 규정에서는 어떻게 저희가 정의가 수립되어 있느냐라고 보아주시게 되면 뒤에 자세히 나오긴 하겠지만, 소형 기기에 전기를 공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밀폐 형태의 건식 배터리 형태로 만들어진 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아주실 수가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알칼라인 건전지를 저희가 블루 페이지에서 식별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드라이 셀, 드라이 배터리 형태로 제공이 되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배터리 드라이 라고 하는 부분으로 선언이 되어지는 것을 보아주실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거 살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칼라인 건전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저희가 사례를 보기 전에 기본 개념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봤고, 블루 페이지를 통해서 식별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부분은 뒤에 자세히 나오니까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뒤에서 저희가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럼 일단 저희가 배터리 드라이라고 하게 되면, 일단 배터리라고 하는 부분은 앞서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좀 보충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저희가 일반적인 정의를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자라고 하게 되면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변환되는 장치이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는 하나의 장치라고 하는 것을 보아주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봐주시면 되고, 그 중에서도 저희가 알칼라인 건전지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드라이 건식 배터리 형태로 제조된 아이고 공급되어지는 아이다라고 하는 것을 봐주시면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 아이 같은 경우에 저희가 DGR상에서 어떻게 정의가 수립되어져 있느냐라고 보아주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소형기기에 저희 전기를 공급함으로 인해서 그 소형기기를 작동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사용되어지는 아이로서 저희가 밀폐 형태의 건식의 형태로 제조된 배터리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배터리 드라이에 대한 정의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 그 DGR상에 어펜딕스 A 보시게 되면 글로서리라고 하는 부분에 언급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 참고로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배터리 드라이라고 하는 저희로 지정이 되어지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어떤 아이들이 있는지 예시를 좀 살펴보시게 되면 알칼라인 망간 또는 저희 아연 카본, 니켈 메탈, 저희 니켈 카드뮴 배터리 등이 분류가 되어지는 것을 보아주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알칼라인 건전지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이러한 알칼라인 건전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 블루페이지 상에 A열을 보시게 되면 식별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A열 보시게 되면 UN 넘버가 지정되어 있지 않고요. 네, 프로퍼 shipping 네임을 보시게 되면 배터리 드라이라고 되어 있고, 근데 옅은 글씨체로 되어 있잖아요. 그 옅은 글씨체라고 하는 것은 정식 운송 명칭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고유 선정명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으로 보아주실 수가 있고, 옆에 보시게 되면 not restricted라고 적혀 있으니까 디젤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즉, 알칼라인 건전지는 저희가 비위험물로 운송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주실 수가 있는데, 이 비위험물로 운송이 되어질 때 무조건 비위험물로 운송이 되어지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저희 N번 칼럼 보시게 되면 스페셜 프로비전이라고 하는 부분이 언급되어져 있잖아요. 거기 보시게 되면 A123이라고 하는 스페셜 프로비전이 지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스페셜 프로비전의 조건, 즉 A123의 조건을 충족하면 저희가 건식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비염물로 운송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A123에 어떤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지를 당연히 이해를 하셔야지 그 조건을 충족해야지만 저희가 디젤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비위험물로 운송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겠죠. 그러면 A123에 저희가 언급되어져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아주시게 되면, 일단 배터리는 저희가 전기를 공급하는 제조된 장치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 구조를 보시게 되면 노출된 터미널이 있는 것을 보아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노출된 터미널에 만약에 전류가 흘러나갈 수 있는 전도성 물체와 접촉이 일어나게 되면 의도치 않은 전류가 흘러나가게 되고, 의도치 않은 전류가 흘러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열이 발생이 되어진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 열로 인해서 저희가 발화, 불이 날 수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배터리와 관련된 규정을 보시게 되면 항상 나오는 말이 단락 방지, 쇼트 방지, 쇼트 서큐트 방지라고 하는 말이 언급이 되어지거든요. 그럼 이 쇼트 방지라고 하는 쇼트의 의미는 뭐냐라고 하면 배터리에 노출된 터미널에 전류가 흘러나갈 수 있는 전도성 물체와 접촉, 이 접촉이 바로 쇼트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접촉의 방지, 의도치 않은 전류가 흘러나가지 않도록 저희가 방지 조치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비전도성 재료에 저희 이너 패키징으로서 완전히 에어 둘러싸서 포장을 해서 저희가 노출된 터미널이 단락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조치가 취해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뭐 절연 캡이라든지 절연 테이프라든지 뭐 이런 것을 통해서 단락 방지 조치가 취해져 있어야지만 저희가 비위험물로 운송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13 보시게 되면.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장착이 되어 있는 아이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우발적인 작동 방지의 조치가 취해져 있어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A123을 보시게 되면 배터리 드라이에 속하는 이 배터리가 운송이 되어진다라고 하게 될 경우 저희가 DGR상에서 별도로 다른 조건이 기술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이러한 배터리 같은 경우에 단락 방지와 우발적인 작동 방지의 조치가 취해져 있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비위험물로 운송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주실 수가 있죠. 그래서 항공사의 확인 후에 비위험물로 진행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렇게 A123을 적용해서 비위험물로 진행이 되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에어웨이빌 상에 저희가 화주의 확약이 또 필요하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특정 조건에 근거해서 그 조건이 부합해서 저희가 비위험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라고 하는 화주의 선언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not restricted 라고 하는 문구를 저희가 에어빌상에 기재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비위험물인데 건식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근거를 조건을 두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not restricted 저희 as per special provision A123이라는 문구를 적어줌으로 인해서 특별조항 A123에 따라서 그 조건을 충족해서 해당 제시되어지는 알칼라인 건전지 같은 경우에는 비염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라고 하는 화재 확약 선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주시면 되겠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에어웨이블상에 작성이 되어지는 예시라고 하는 것을 보아주시게 되면 알칼라인 건전지 같은 경우에는 A123의 조건을 충족하면 비위험물로 진행이 되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화주 신고서 작성이 되어지지 않고요. 화주의 확약 선언, 비위험물 선언이라고 하는 부분은 에어웨이블 네이처 박스에다가 알칼라인 배터리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not restricted as per special provision A123이라고 하는 화주의 확약 선언 그리고 왜 비위험물인지에 대한 근거라고 하는 특별 조항에 대한 내용을 선언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당연히 A123의 조건을 충족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락 방지와 우발적인 작동 방지 조치가 취해져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근거해서 비위험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적절한 포장이 되어져 있어야 됨을 살펴주실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많이 문의하시는 아이템 중에 하나인 알칼라인 건전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저희 규정이 어떻게 언급되어지고 어떻게 또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봤다라고 하는 거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또 많이 또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리튬 배터리라고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리튬 이온 배터리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와서 또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할게요.